반갑습니다. 비트7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아서 헤이즈가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헤이즈가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세금 내야 돼서 유동성 제거되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4월까지는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5월부터는 정책 완화하고 시장에 자금 풀면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반감기 이후에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이번에 5월에 시장에 자금을 푼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스터백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투자자, 왜 미스터백이라 불리냐면 이렇게 100개씩 비트코인을 계속 꾸준히 사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미스터백이 최근 하루 만에 4,000개라는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잠깐 떨어졌다고 비트코인 팔고 있어도 그 물량을 고래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거, 최근 조정이 8,000 초반까지 왔을 때 누구는 시즌 종료다 하지만 고래들은 계속 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1위 마이클 세일러도 유사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유명 투자자나 펀드 상장기업 등이 비트코인 구매를 발표하는 퍼레이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형 기관들의 채택 지금 현재는 온보딩도 SEC한테 허가도 맞아야 되고 규제 절차를 이행하고 심사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춤거리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승인이 되면 대형 기관에 유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세일러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보시면 CVD 자료상으로 노란색 선들이 있는데요. 고래들의 복 가능성이 있어요. 고래들의 보시니 주황색은 엄청나게 매도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5K와 56K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던 걸 스캘핑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다 받쳐주고 일부 올라왔을 때 그냥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테이커 볼륨형 보시게 되면 패닉셀 구간에서 셀이 일어나면서 패닉셀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닉셀도 지나가고 또 조정기간에 있었을 때 던지려고 하는 베어리시 프레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매수 매도 측면에 있어서 수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 코인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을 뿐더러 비트코인 유통량이 현재 19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근데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그 10%인데 190만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고래들은 과연 비트코인을 어디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 OTC 데스크를 보시게 되시면 OTC 장외거래인데요. 장외거래의 비트코인 잔고가 거의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정작 고래들은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장외로 사고 팔리는 비트코인마저도 ETF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 물량들이 점점 ETF 수탁 지갑으로 이동을 하거나 고래들이 OTC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물량이 점점 소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이제 물량이 없어서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원래 항상 있었던 조정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바로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조정에 대해서 멀리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트코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488개 이상 비트코인이 쌓여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흐름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인 애플은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AI 관련 큰 발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좀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인 애플도 좀 늦었지만 뒤따라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AI 코인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AI랑 비트코인이 무슨 관계인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페이팔 전 대표는 비트코인이 잘하면 이 디지털 화폐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고유 화폐로 진화될 가능성을 본다 하면서 디지털적 고유성과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AI 인공지능 시대의 고유 화폐로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이 AI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도 보지만 AI 관련 코인들도 탐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숏터 홀더 SOPR을 보시면 단기 홀더들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지표에서 현재 1의 위치를 보시면 1 위치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으로 지표가 내려가면 수익보다 손실의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조정에서 손실 비율이 더 높은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손절을 치고 시장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위치는 바로 맹신의 영역인데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떠나가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 강세장의 중간의 과정이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털어냅니다. 최근에 선물 시장의 롱 물량들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다들 불장이다 외치는 구간에서 결국에 다시 고점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 손실을 크게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시기를 잘 버텨내야 모두가 불장이다 외치면서 매수를 할 때 저희는 고통의 시간 다 버텨내면서 그때 팔고 나가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전처럼 몇 년 동안 고점에 물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